재산은 내 칼에 쌌어. 웃기지 마. 우리가 더 기여했어. 다들 진정해. 법적으로 하자고. 그래, 우리 모두의 몫이야. 법 웃기지 마. 너희 좀 생겨봐. 그래, 평화롭게 해결하자. 남편이 부산 출장 3일이라고 문자를 보낸 날, 저는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켰어요. 파란 점이 부산이 아닌 제주도 신라호텔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우리 회사 신입 디자이너 이소영 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있었죠. 제주도 힐링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호텔 수영장 사진이요. 저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서 회사 계좌에서 30억 원을 제 개인 투자 계좌로 이체했어요. CF5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합법적으로요. 일주일 뒤 제가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95통 걸려왔어요. 혜진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민우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어? 저는 그냥 웃었어요. 10년 동안 웃을 수 없었던 웃음을요. 제 이름은 박혜진이에요. 올해 38이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제이드 디자인의 CFO예요. CFO는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제 남편 회사였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 남편 강민우가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5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제가 삼성에서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여보, 나 꿈이 있어. 내 디자인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어. 그때 민우 오빠 눈이 너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눈을 믿었죠. 그래서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아니, 쏟아부었다는 표현도 이상하네요. 기꺼이 투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서요. 회사는 잘 됐어요. 민우 오빠가 디자인 감각은 정말 좋았거든요. 3년 차에 강남 타워 팰리스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따냈고 5년 차에는 직원이 30명이 됐어요. 7년 차에는 연 매출 50억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회사에 들어왔어요. 민우 오빠가 여보, 회사 재무 관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디자인만 알지 돈 관리는 영 모르겠어 라고 해서요. 저는 원래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삼성에서 재무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와줬죠. 그렇게 CFO가 됐어요. 월급은 안 받았어요.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요. 대신 지분을 60% 갖고 있었어요. 제가 초기 투자금을 많이 넣었고 회사 운영 자금도 계속 제가 됐거든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어요. 딸 서윤이도 태어났고 강남 아파트도 샀고 가끔 주말에는 가족끼리 제주도도 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민우 오빠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라는 말과 함께요. 주말에도 급한 미팅이 자주 생겼고요. 그래도 저는 의심 안 했어요. 정말로 회사가 바빴거든요. 롯데타워 오피스텔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고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 리뉴얼 작업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3개월 전 그날이 왔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윤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려고 했죠. 근데 아이패드가 민우 오빠 계정이랑 연동돼 있어서 메시지 알림이 뜨더라고요. 소영, 오빠 내일 몇 시에 만나요? 처음엔 직원이겠지 했어요. 우리 회사에 이소영이라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26살, 작년에 입사했어요. 홍익대 디자인학과 나왔고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민우 오빠가 직접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트 이모티콘이요. 직원한테 그런 이모티콘을 쓸까요? 저는 메시지를 더 봤어요. 민우, 2시에 신사역. 지난번처럼 예쁘게 입고 와. 헤헤. 소영, 알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민우, 나도. 오늘 밤 생각만 해도 설레. 손이 떨렸어요. 근데 울지는 않았어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올렸어요. 소영, 오빠 와이프는 언제 정리할 거예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정. 민우, 조금만 참아. 지금 회사에서 혜진 없으면 안 돼. 재무 쪽을 얘가 다 잡고 있어서 6개월만 더 있으면 내가 다 익힐 수 있을 거야. 소영, 진짜요? 약속해요? 민우,
응, 그때 되면 이혼하고 너랑 재혼할게. 걱정 마. 아, 그렇구나. 저는 6개월 뒤에 정리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아니라 회사 운영 매뉴얼을 다 익히고 나면 버려질 직원이었던 거죠. 이상하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냉정해졌어요. 울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보기, 회사 재무자료 전부 백업,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 목록 정리, 증거 수집, 문자, 통화 내역, 위치 기록, 서윤이 양육권 준비. 그리고 메모 맨 위에 이렇게 썼어요. 목표, 합법적으로, 조용히, 완벽하게.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우 오빠가 회사 일 좀 보고 올게 라고 나갔어요. 저는 응, 다녀와 하고 웃으며 배웅했어요. 그리고 바로 노트북을 열어서 서울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죠. 월요일 아침 저는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에 찾아갔어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르는 걸로 했죠. 안녕하세요, 박혜진 씨. 김지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는 아이패드에 저장해둔 스크린샷들을 보여드렸어요. 남편이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6개월 뒤에 저를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계획이고요. 김 변호사님이 스크린샷을 꼼꼼히 봤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박혜진 씨, 이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손해보는 건 싫어요. 당연하죠. 혜진 씨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 얼마죠? 초기 투자금 5억, 그 뒤로 운영자금 3억 정도요. 총 8억이요. 현재 회사 가치는요? 장부상으로는 약 60억 정도예요. 부동산, 장비, 계약권들 포함하면 70억 정도 되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 씨가 지분이 60%시죠? 그럼 회사에 대한 권리도 60%고요. 여기에 남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양육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5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가면 60억도 가능하고요. 50억, 아니 60억. 근데 변호사님, 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6개월 동안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회사 돈을 제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합법적으로요. 김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CF5시니까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한 번에 큰 돈을 옮기시면 안 돼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테니까요. 대신요? 투자 명목으로 조금씩 옮기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검토를 위한 유동자금 확보 같은 거요. CFO 권한으로 5억까지는 단독 승인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한 달에 5억씩, 6개월이면 30억.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30억. 제 몫으로 치면 적당했어요. 그리고 혜진 씨, 한 가지 더 조언 드리자면요. 네? 이혼 신청하시기 전까지는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웃으시고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그 사람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안심하게 만드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증거는 계속 모으세요. 문자, 통화 내역, GPS 위치, 호텔 영수증.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계획이 생겼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2가지 일을 병행했어요. 하나는 완벽한 아내 연기, 다른 하나는 완벽한 이혼 준비. 아침엔 민호 오빠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 몸 조심해야지. 응, 고마워 여보. 저녁엔 등 마사지도 해줬어요. 여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니까. 속으로는 웃었어요. 6개월 뒤면 나 없어도 잘 버틸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하고요. 동시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을 옮겼어요. 1주차, 제주도 리조트 인테리어 프로젝트 검토 5억 원. 2주차, 청담동 상가 건물 매입 검토 5억 원. 3주차, 신규 사업 확장 자금 5억 원. 민우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원래 회사 재무는 제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요. 그냥 주말에 여보, 요즘 회사 자금 여유 있어? 물어보는 정도였죠.
응, 걱정 마. 다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회사 운영 자금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제가 옮긴 건 투자 여유 자금이었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첫 5억 원이 제 개인 계좌에 들어왔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10억이 됐어요. 세 달째 제가 15억을 옮겼을 때쯤이에요. 민호 오빠 전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소영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진짜요? 오빠 와이프는? 걔는 서윤이 학예회 준비한다고 바빠. 신경 안 쓸 거야. 호호, 그럼 신라 호텔로 예약해줘요. 지난번에 갔던 그 스위트룸이요. 제주도, 신라 호텔. 저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번엔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겠다. 금요일 아침 민호 오빠가 가방을 싸고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부산 출장 잘 다녀와. 응, 3일이면 돌아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오빠.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어서 민호 오빠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켰어요. 결혼 초에 서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대비로 깔아뒀던 거예요. 파란 점이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더니 1시간 뒤 제주공항에 찍혔어요. 그리고 제주도 신라호텔.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날짜, 시간, 위치 전부 다요. 그리고 이소영 씨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제주도 힐링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호텔 수영장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 샵 신라호텔, 샵 제주도 여행, 샵 행복해. 저는 이것도 스크린샷 찍었어요. 증거 하나 더. 토요일 오후 민호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부산 날씨 좋다. 미팅 잘 끝났어? 저는 답장했어요. 다행이다.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위치 추적 앱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제주도 신라 호텔이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일요일 저녁 민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 오빠 고생했어. 식구 저녁 먹어. 오빤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놨어.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민호 오빠가 씻는 동안 저는 가방을 살짝 뒤적거렸어요. 신라호텔 카드키가 나오더라고요. 제주 신라호텔 스위트룸 1207. 저는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변호사님한테 보냈어요. 김 변호사님, 증거 추가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이기실 수 있어요. 4개월째 제 계좌엔 20억이 쌓여 있었어요. 5개월째 25억. 그리고 6개월째 되던 주에 저는 마지막 5억을 옮겼어요. 총 30억 원.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준비 다 됐어요. 혜진 씨, 정말 하실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법원에 이혼 신청서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에 있던 민호 오빠를 봤어요.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소영 씨랑 메시지 중이겠죠? 저는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빠, 커피 타줄까? 응, 고마워. 커피를 내려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 오빠 얼굴을 봤어요.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근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남이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강남 가정법원에 갔어요. 이혼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 서류 작성해 주시고요. 배우자분 동의는 재판 이혼으로 진행할 거예요. 불륜 증거 있어요.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그럼 이쪽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1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데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다니. 서류 제출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새로운 일식집 예약했어. 미안 오빠,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바빠. 저녁에 봐. 그래, 알았어. 그럼 저녁에. 저는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서류 제출 완료했어요. 좋아요. 이제 남편분한테 통지가 갈 거예요. 아마 오늘 오후쯤? 네, 준비하고 있을게요. 회사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일했어요. 재무 보고서 검토하고 직원들 급여 처리하고 거래처 미팅하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박혜진! 회사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이 우리를 봤어요. 민호 오빠 손에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신청? 저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오빠,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회의실로 가요. 지금 나한테 장난쳐?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민호 오빠가 소리쳤어요. 대체 왜?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잘 살고 있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소영, 오빠 와이프는 언제 정리할 거예요? 민호 오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6개월이요, 오빠. 오빠가 말한 6개월. 딱 맞췄어요. 혜진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 시작하자, 응?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오빤 6개월 뒤에 저를 버릴 계획이었잖아요. 제가 회사 재무 다 가르쳐주고 나면요. 근데 제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었어. 나 소영이한테 장난으로 한 얘기고. 장난이요? 제주도 신라호텔 스위트룸 1207호실도 장난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말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빠, 지난 3개월 동안 오빠가 제주도 4번, 부산 2번, 강릉 1번 갔었죠? 전부 소영 씨랑이었고요. 증거 다 있어요. GPS 위치, 호텔 영수증, 인스타그램 사진, 문자 메시지 전부요. 혜진아. 그리고 오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회사 재무장부를 보여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회사 투자 계좌에서 30억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옮겼어요. 뭐? 합법적으로요. CFO 권한으로 투자 검토 명목이었어요. 오빤 서류에 다 사인하셨고요. 민호 오빠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0억. 30억이면 우리 회사 유동자금이. 네, 거의 없죠. 이번 달 말에 직원 급여 막 줄 수 있을 정도? 혜진아, 너 지금 회사 망하게 하려고 그래? 저는 웃었어요. 제 회사이기도 한데요. 지분 60%인 사람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직원 급여는 나갈 만큼 남겨뒀으니까요. 오빠 월급도요. 이혼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 아니요, 저는 안 망해요. 30억 있으니까요. 근데 오빠는 모르겠네요. 민호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제발 이러지 마.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서윤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오빠는 양육비만 제때 보내주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나왔어요. 회사 전 직원이 저를 봤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눈치챘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가를 갈 예정이에요. 업무는 김 차장님이 대행해 주시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7시 시어머니. 혜진아, 무슨 일이야? 민우한테 들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10년 동안 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혜진아, 지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5분 뒤 다시 시어머니, 10분 뒤 또 시어머니, 30분 뒤 시아버지, 1시간 뒤 민우 오빠 여동생. 저는 전화를 다 받지 않았어요. 그냥 벨소리만 들으면서 세어봤어요. 오후 8시까지 37통, 오후 10시까지 61통, 자정까지 82통, 새벽 2시, 95통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박혜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가족들이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새벽 2시예요. 새벽이든 낮이든 상관없어. 우리 민우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어? 30억을 어떻게 돌려놔? 그건 제 돈이에요. 내 돈? 부부가 무슨 내 돈이야? 부부는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 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민우가 잘못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 결혼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뭐? 너는 결국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은이 돌잔치 날이었죠. 시어머니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 돈도 가져가는 거고요. 혜진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95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다음날 수요일 아침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혜진 씨,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95통이면...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남편 측에서 연락 왔어요. 협의 이혼하자고요. 조건은요? 재산 분할 50대 50, 양육권은 공동, 위자료는 없음. 저는 웃었어요. 거절이요. 혜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재산 분할 60대 40,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한테, 위자료 5억. 그리고요? 회사 지분 중 제 60%를 전부 현금화해서 받고 싶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회사 가치가 70억이라고 하셨죠? 60%면 42억인데 유동자산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3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2주 뒤 첫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민우 오빠를 봤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남처럼 마주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민우 오빠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증거자료를 제출했어요. 피고 강민우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회사 직원 이소영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로 문자메시지, GPS 위치 기록, 호텔 영수증, SNS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떴어요. 민우 오빠와 소영 씨의 문자메시지, 제주도 신라호텔 GPS 기록, 호텔 카드키 사진, 소영 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민우 오빠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6개월 동안 회사 자금 30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무단이 아닙니다. 원고는 회사 CFO이자 60% 지분 보유자로서 정당한 권한 내에서 투자 검토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피고의 서명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민우 오빠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민우 오빠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의 자금 인출은 합법적 범위 내로 보입니다. 다음 재판 때까지 양측은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혜진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할 말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딱 5분만.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법원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혜진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우가 디자인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회사 경영이나 재무는 네가 다 해줬잖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발 회사만큼은 살려줘. 지분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남겨줘. 그래야 민우가 먹고 살지. 어머니, 그건 제가 10년 동안 투자한 돈이에요. 알아. 근데 서윤이 아빠잖아.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혜진 대표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디자인 회사 크리에이트 김민지 이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이소영 씨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요.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30분 뒤에 강남역 스타벅스 3층이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요. 혜진아! 저는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강남역으로 달려갔어요. 스타벅스 3층 창가 자리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박혜진 대표님이시죠? 김민지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이소영 씨에 대해 뭘 하시는데요? 김민지 이사님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소영 씨, 우리 회사에도 입사 지원했었어요. 1년 전에요. 그래서요? 근데 채용 안 했어요. 포트폴리오가 이상했거든요. 이상하다니요.
너무 좋았어요. 신입치고는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했더니 김민지 이사님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소영 씨, 실제로는 경쟁사 유니온 디자인에서 파견한 산업 스파이였어요. 뭐라고요? 유니온 디자인이 귀사의 주요 고객이었던 현대백화점 프로젝트를 빼앗으려고 이소영 씨를 침투시킨 거예요. 디자인 파일 훔치고 고객 정보 빼내고. 제가 얼어붙었어요. 그게 확실해요? 네,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채용 안 했거든요. 근데 귀사에서 채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백화점 프로젝트가 유니온 디자인으로 넘어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소영 씨가 결국 성공한 거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증거, 이소영 씨와 유니온 디자인 전무의 이메일 교환 기록이요. 여기 있어요. 이메일을 봤어요. 이소영 유니온 디자인 전무. 제이드 디자인 현대백화점 프로젝트 파일 전송합니다. 계약서 초안도 첨부해요. 유니온 디자인 전무 이소영. 잘했어. 프로젝트 따내면 보너스 2억 준다.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이걸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USB에 담아왔어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민사로 소송하셔도 돼요. USB를 받아들면서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영 씨가 민호 오빠한테 접근한 이유, 회사 기밀을 빼내려고. 그리고 민호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한 거죠. 저는 바로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 아무튼 급해요. 무슨 일이에요? USB 내용을 설명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웃었어요. 혜진 씨,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면 회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유니온 디자인하고 이소영 씨 둘 다요. 그것보다 민호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 본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민호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오빠, 잠깐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혜진아, 다시 생각해 준 거야? 아니요, 그냥 오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 오빠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소영 씨가 유니온 디자인 산업 스파이였어요. 뭐? 민호 오빠가 이메일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소영이가 그럴 리 없어. 현대백화점 프로젝트 기억나요? 우리가 거의 따낸 거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유니온 디자인으로 넘어갔죠? 그건 소영 씨가 우리 디자인 파일이랑 계약서 초안을 유니온 디자인한테 넘긴 거예요. 그 대가로 보너스 2억 받기로 했고요. 민호 오빠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회사 기밀도 빼앗기고 아내도 잃고 돈도 잃은 거예요. 26살 예쁜 여자한테 속아서요. 혜진아. 참, 소영 씨한테 연락해봤어요? 법원 소환장 받고 나서 연락 되나요? 민호 오빠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더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소영 씨, 잠적했어요. 유니온 디자인에서도 이미 그만뒀대요. 민호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나 진짜 바보였네. 네, 바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오빠, 재판 때 봐요. 그리고 이 증거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유니온 디자인이랑 소영 씨 둘 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거니까요. 민호 오빠는 대답도 못했어요.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왔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는 10년 동안 우리 민우 뒷바라지하고 회사 키우고 서윤이 키우고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봤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소영이란 애가 스파이였다는 거 알았어. 민우 그 바보가 여자한테 홀려서 회사까지 말아먹을 뻔했잖아. 어머니, 혜진아, 나 회사 망해도 괜찮아. 근데 서윤이는 네가 키워줘. 네가 엄마로서 더 잘할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혜진아. 진심으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재판 결과는 제 완승이었어요. 피고 강민우는 원고 박혜진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라. 재산 분할, 회사 지분 60% 상당 현금 38억 원, 위자료 5억 원, 양육권 전적으로 원고에게, 양육비 월 300만 원. 또한 피고는 이소영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민우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끝났구나, 10년의 결혼 생활이.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민지 이사님이었어요. 혜진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크리에이트 사무실은 청담동에 있었어요. 김민지 이사님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박혜진 대표님, 소개할게요. 우리 회사 대표 최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박 대표님, 소문 들었어요. 제이드 디자인 CF 오시면서 회사 키우는데 큰 역할 하셨다고요. 과찬이세요. 혹시 우리 회사 CFO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연봉 5억에 스톡 옵션까지 드릴게요. 5억.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감사한데요. 저는 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오, 그거 좋은데요? 무슨 사업 하실 건데요?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이요. 제가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랑 고객들이 있거든요. 최 대표님이 웃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초기 투자 10억 해드릴게요. 대신 지분 30% 받는 걸로요. 정말요? 네, 박 대표님 같은 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는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6개월 뒤, 저는 제 회사 루나 디자인 컨설팅을 오픈했어요. 서초동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거였어요. 직원은 5명, 전부 제이드 디자인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었어요. 대표님, 첫 번째 계약 들어왔어요. 롯데월드타워 오피스 인테리어 컨설팅이요. 진짜요?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 금액 8억 원. 저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우와, 회식 자리에서 김 과장님이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혼자가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대표님, 새로운 분 안 만나세요? 저는 웃었어요. 아직이요. 일단 서윤이 키우고 회사 키우는 게 먼저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윤이 방을 봤어요. 8살 딸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주면서 속삭였어요. 서윤아, 엄마가 보여줄게. 여자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아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서지.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혜진아, 서윤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는 답장했어요.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10년 전 제가 5억을 민우 오빠한테 투자하면서 꿈꿨던 미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든 미래가 더 좋았어요. 제 회사, 제 돈, 제 딸, 제 인생, 전부 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 언제 와? 아빠는 주말에 만날 거야.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저는 서윤이를 안았어요. 서윤아,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뭔데? 사람은 말이야,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 근데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계속 불행할 필요는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엄마도 다시 시작한 거야? 응, 그리고 서윤이랑 함께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서윤이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웃었어요. 오빠,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 시작했어요.
오빤 양육비만 잘 보내주세요.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혜진아. 그리고 오빠, 다음엔 사람 잘 만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돈이나 외모 보지 말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그날 저녁 직원들이랑 퇴근하면서 김 과장님이 물었어요. 대표님, 우리 회사 목표가 뭐예요? 저는 웃었어요. 3년 안에 매출 100억, 5년 안에 직원 50명, 10년 안에 코스닥 상장. 우와, 대박.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서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랑 초코파이를 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빨리 와!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만든,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10년 전 제가 투자했던 5억 원은 남편 꿈에 쏟아부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꿈에 투자해요. 그게 훨씬 더 값진 투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박혜진,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서윤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 서윤이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엄마랑 서윤이가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 옆에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때, 내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때,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